안녕하십니까. 개혁신당 대통령 후보 기호 4번 이준석입니다. 지난 27일 제3차 대선 토론에서 저는 인권변호사 출신 권영국 후보에게 질문했습니다. 성폭력적인 인터넷 게시글이 여성 혐오에 해당하는지 묻는 질문이었습니다. 해당 표현은 제가 창작한 것이 아니라 이재명 후보의 장남 이동호 씨가 인터넷 커뮤니티에 직접 올린 글의 순화된 버전이었습니다. 이미 법조계 자료와 언론 보도를 통해 사실관계는 확인이 되었습니다. 수위를 넘는 음담패설을 이동호 씨가 한 내용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동호 씨는 지난해 정보통신망법 등 위반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저는 이동호 씨의 게시글 중 하나를 비교적 가치 중립적인 단어로 바꿔 인용했지만 워낙 심한 음담패설에 해당하는 표현들이라 정제하고 순화해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마저도 불편함을 느끼신 많은 국민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지난 3년간 우리는 김건희라는 이름으로 참담한 고통의 시간을 겪었습니다. 다시 김혜경, 이동호라는 이름으로 국민을 혼란에 빠뜨려서는 안 됩니다. 윤석열의 실패를 반복해서도 안 됩니다. 김건희에 대한 도덕성 검증에 소극적이었던 대선 후보 윤석열은 임기 내내 배우자를 방탄하다가 정치적 공경에 처했습니다. 저의 질문은 단순한 자금 목적이 아니라 단계적 검증이었습니다. 인권을 이야기하며 저에게도 여성 혐오라고 지칭했던 후보가 이 같은 표현에 대해 어떤 판단을 내린지 마땅히 확인해야 했고, 이재명 후보는 가족의 일탈에 대해 어떤 책임의식을 가지고 있는지 또 확인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두 후보는 대답을 회피했고 책임을 외면했습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이재명 후보입니다. 이동호 씨는 저급한 혐오 표현 외에도 2년 가까이 700회 넘게 총 2억 3천만 원 정도의 불법 도박 자금을 입금한 기록이 나왔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이를 모르고 있었다면 무관심이거나 무능일 것입니다. 그런 인물이 과연 나라를 맡을 자격이 있겠습니까? 이재명 후보는 토론 자리에서 이러한 검증을 신변잡기라며 덮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 후보자에 대한 검증은 사생활 문제가 아니라 공적 책임의 연장선입니다. 저는 그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저에 대한 검증 역시 얼마든 환영합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를 제기한 저에게 혐오의 낙인을 찍으려는 집단 린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시민단체, 그리고 유튜버 등이 총출동해 저를 향한 인신공격에 나섰고 사퇴를 겁박하는 시위까지 이어졌습니다. 상식의 눈높이에서 묻고 싶습니다. 제가 한 질문 가운데 어디에 혐오가 있습니까? 정말 성범죄자로 지탄받아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이것이 이재명 후보가 더욱 막강한 권력을 갖게 되었을 때 우리가 마주하게 될 미래입니다. 표현의 자유, 검증의 의무는 사라지고 집단으로 가해지는 린치와 권력에 대한 충성만 남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굴복하지 않습니다. 진실을 덮으려는 시도에는 단호히 맞설 것이며 법적 책임도 함께 묻겠습니다. 오늘 오후 2시까지 사실관계를 반대로 뒤집어 저에 대해 방송과 인터넷 등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게시한 이들은 자진 삭제하고 공개 서거하십시오. 그러지 않으면 강력한 민형사상 대응에 나설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부모는 자식을 위해 헌신합니다. 그러나 자식이 파괴적인 길로 가는 것을 외면하는 것은 책임이 아니라 방임입니다. 권력 욕에 눈이 먼 지도자가 가족조차 책임지지 않는다면 그에게 국민을 맡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디서든 어떤 조건이든 후보 간 토론에 응하겠다고 제안한 바 있습니다. 지금도 그 제안은 유효합니다. 오늘부터 사전투표가 시작되었습니다. 거짓말의 편이 아니라 바른 말의 편에 서주십시오. 저 이준석, 원칙과 상식의 길에서 국민과 함께 나아가며 승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혹시 질문 있으시죠? 수요일들이나 정제하고 순화에서 한계가 있었다고 말씀하셨고 그마저도 불편함을 느끼신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하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토론 때 이재명 후보의 아드룩을 정확히 확인하고 한 발언이신지 궁금하고요. 전 국민이 보는 TV 토론에서 꼭 그 문제를 그런 식으로 꺼냈어야 됐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어제 답변한 것처럼 저는 단계적 질문으로 준비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사실 보도된 내용들을 보면
이재명 후보가 과거에 시인한 그런 게시글 아이디와 이번에 문제가 된 아이디의 카카오톡 계정명이 일치한다는 보도를 바탕으로 저는 상당한 확신을 갖고 있었지만은 국민들께 검증하는 자리이고 100% 확신을 가질 수는 없었기 때문에 그것을 순화해가지고 가정적인 상황을 만들어서 제가 질문했던 것이고, 만약에 거기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가 책임 있는 답변을 했다면은 그 다음 단계에서 그것이 본인의 잔인한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대해서 물었을 계획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시는 것처럼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답변을 거부했기 때문에요. 예. 그리고 뭐 표현에 대해서는 저는 역치의 문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최근에 민주당에서도 지난 몇 주간 룸사롱이라든지 이런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단어들을 사용해서 계속 정치적인 공세를 해왔던 적이 있고, 과연 그런 것은 그러면은 공론회장에서 논의될 수 있는 것인가? 뭐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그 역치에 대해서 저도 사실 제가 그런 표현을 할 때 비속어를 사용한 것도 아니고 굉장히 가치 중립적인 단어입니다. 그런데 실제 이번에 검찰에서 구약식한 그런 내용을 보면은 원문 같은 경우가 오히려 더 선정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누가 봐도 제가 그것을 순화하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것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거기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단어가 만약에 성기라고 한다면은 그것을 무엇으로 순화할 수 있을지는 약간 의문입니다. 그렇지 않고 만약에 좀 더 뭐 표현할 수 있었다면은 뭐 은밀한 부위 뭐 이런 표현을 쓸 수 있었겠지만 그것이 사실 의미 있는 변형인가에 대해서도 저는 다소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 역치에 대해서는 개개인이 다 느끼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 국민 일반적인 역치를 좀 넘어서는 발언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유감을 표명을 하는 것입니다. 네. 네, 저 김건희 여사와 비교를 하셨는데 김건희 여사의 경우 수사랑 처벌을 피했다는 지적이 많았고 이동호 씨나 김혜경 여사는 어쨌든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고 있거나 처벌이 내려진 경우라서 조금 차이가 있지 않겠냐는 지적도 있을 것 같은데요. 과거에 이재명 후보가 아들의 도박에 관련된 이야기를 2021년 선거에서 이야기하셨을 때 아들이 한 돈 1,000만 원 잃은 것 같다, 이렇게 1,000만 원 이하로 잃은 것 같다라는 표현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그 구약식 그 자료에 보면은 결국 이동호 씨가 잃은 금액이 얼마인지는 확인되지 않지만 약 2억 3천만 원에 가까운 금액을 입금했다는 그 범죄 일람표가 같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애초에 이재명 후보가 지난 대선 때부터 물론 뭐 지금 공소시효는 시일은 지났지만은 그런 해명에 있어가지고 상당히 부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해명을 했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2억 3천만 원어치 도박 자금을 수백 회에 걸쳐서 입금했다고 하는 것은 이재명 후보가 그때 했던 해명과는 좀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닐까. 이거는 제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이번에 또 많은 국민들이 알게 된 사실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지금 온라인상에 광범위하게 이재명 후보의 그 아들 되시는 분이 이런 온라인상의 음담패설이나 이런 것으로는 처벌받은 것이 아니라 도박 관련된 부분, 이미 기인정한 부분에 대해서 처벌받은 것이라고 유포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구약식 공소장을 보게 되면은 그런 것이 아니라 실제로 4건의 심각한 그런 음란성 발언에 대한 사실관계를 검찰에서 인정한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오늘 오전에 민주당 대통령이 수업에 되면은 그 발언이 창작을 한 거다, 창작물에 대해서 이거에 대해서 아마 그 내용을 보시면은 그것이 이제 온라인상에서도 제가 여성성기라는 상황을 이야기했다고 해서 과연 그러면 그 표현이 여성성기에 해당하는 것이냐를 가지고 그걸 다퉈보려고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 사실 그 표현,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이 건을 구체적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어떤 표현이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야 되는 상황이고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아주 저열한 음담패설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아무리 순화해도 상황을 설명하려고 하면 또 비슷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언론인들께서 그 자료를 이미 접하셨겠지만은 그 이동호 씨가
그 신체 부위에 뭐 어떻게 하겠다 앞에 대상을 지칭하는 것을 보면은 남성을 상징할 수도 있는 용어와 여성을 상징할 수도 있는 용어의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 가지고 워낙 이색적인 용어이기 때문에 그 온라인상에서 그 용례를 이제 묻게 되면은 그것이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나올 것이고 남성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올 것인데 저는 거기에 있어서 사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물어볼 때는 그 중에 그냥 하나를 골라서 그냥 가정적인 상황으로 제가 기준을 물어본 것이고요. 저는 그것이 여성에 대한 기준과 남성에 대한 기준이 달라야 될 이유는 전혀 없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그런 식으로 만약에 나온다고 했을 때는 저는 그거야말로 이 발언의 실체 자체는 인정하고 정말 특이한 방향으로의 물타기를 시도하는 것이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발언을 하신 게 이제 후보님이 의기응변이었는지 아니면 캠프 차원의 어떤 판단과 전략이 있었던 건지. 저희가 자료를 입수한 것은 사실 오래 전이었지만은 이에 대해 가지고 최대한 절제되고 정제된 질문하기 위해 가지고 표현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단계별로, 그러니까 그것이 이재명 후보의 아들의 발언이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명시하지 않고 어떤 상황을 가정해가지고 기준을 물어보는 방식으로 물어보기로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돌발 상황은 아니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그리고 제가 어제도 말씀드린 바 있지만은 그 직전 토론에서 권영국 후보님께서 저에게 여성 갈라치기니 혐오니 이런 것에 대한 지적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토론에서 잘 아시는 것처럼 제가 여성 갈라치기나 이런 것들을 한 사례가 있으면은 권영국 후보님께 좀 들어달라 이렇게 말씀드렸던 바가 있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구체적으로 이런 젠더 갈라치기나 아니면은 혐오에 해당할 수 있는 표현의 예시로서 권영국 후보에게 이렇게 어떤 실제를 기반으로 한 어떤 기준을 물어보는 질문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이제 단어가 이제 이게 더 순화했으면 뭐 의미랑 분이 이렇게 써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지적이 나오는 부분이 단어가 문제가 아니라 이제 그 성기랑 적당하게 같이 만나면서 이거를 보고 있던 사람들에게 이걸 상상하게 만들고 그걸 성적 불쾌감을 유발했다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된다는 지적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순간에 답변을 못했다고 들고 있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건 순화했고 가정을 전제했고 가공을 했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후보들도 그 순간 들었을 때 이게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를 수 있는 거잖아요. 충분히. 그래서 이런 건강이 있더라고요. 어디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뭐 잘 아시지만은 예전에 국민의힘 전당대회, 국민의힘 이제 후보 선출 과정에서도 과거 사실 그때도 좀 꼬여 있었던 거지만은 김문수 후보자 과거에 했던 발언을 한동훈 후보가 뭐 춘향이 관련된 발언입니다.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홍준표 후보에게 물었는데 홍준표 후보가 거기에 대해서 어떤 일정한 입장을 얘기하는 그런 상황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렇다면은 그런 춘향이 발언 같은 경우에는 그런 상황이 안 됐냐. 저는 그때 그 춘향이 발언 같은 경우에도 아마 실제 발언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적시해야 그에 대한 답변을 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근데 참 이게 난감한 것이 이동호 씨의 발언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옮기기가 정말 민망하기 때문에 일정 부분 순화해서 그런 부분을 물어보게 된 것이고, 저는 제가 그런 한 발언의 구체성이라고 했을 때 저는 그에 대한 판단을 구한 것이지 제가 뭐 그에 대한 사전 지식이나 이런 것을 기대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권영국 후보가 당연히 놀라셨을 수도 있고 그 때문에 답변을 하지 못했다라고 해명하신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뭐 못할 질문이야, 오히려 구체성이 없는 질문이라면 애초에 답변할 수 없는 질문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 여성 혐오하는 발언에서 여성 혐오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건 질문이 성립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것이 어떤 발언을 제시하고 그것이 무엇에 해당하느냐를 질문해야 되는 것인데 최소한의 구체성을 갖추면서도 순화할 수 있는 표현을 찾은 것이 고민이었다라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거기서 뭐 소위 젓가락이라는 표현이 빠지게 되면은 그 내용이 무엇이며, 예를 들어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저도 이것 때문에
국민들께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지만은 발언의 구체성과 아닌 모호성 사이에서 참 지점을 찾기 어려울 정도로 이 발언은 굉장히 처음 들어보는 형태의 음담 해설이었고 그것을 순화해서 표현하기 위해 저희가 노력하긴 했습니다. 예. 사실 그 정의당에서 후보님이 그 과거 홍준표 신상정 토론에서 이제 돼지발동 표현을 썼다라고 한 것에 대해서 네. 그렇게 하지 않았고 성범죄 의미하는 검사를 다시 후보가 토론할 수 없다는 반발이 나왔는데 아, 예. 그건 심상정 후보가 직접적으로 언급하셨다는 취지는 아니었습니다. 근데 당연히 그 상황에서 돼지발정제 문제가 많이 언급되어 있었고 그것을 연당시킬 수 있는 발언이었기 때문에 제가 돼지발정제 관련 언급을 했다고 이제 이야기한 것이었고 그 부분은 제가 그러면 심상정 후보가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야기하겠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 토론장이 아니더라도 다수의 공론의 공간 속에서 돼지발정제 논란이 있었던 것은 많은 국민들이 기억하실 겁니다. 예. 홈페이지에 탈당 글들이 많이 올라오고 사실인 것 같은데 어제 기준으로는 그래도 오히려 늘었다라고 느꼈습니다. 오늘 기준은 좀 어떻게 됩니까? 실제로 저희가 그 당원 가입 절차가 그 홈페이지에 가입했다가 이렇게 탈퇴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사실 이런 일들이 있을 때 저희가 몇 번 경험해 본 것이 가입하시고 10분 만에 탈당 신청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뭐 모든 경우가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지금 저희가 온라인 입당 절차가 간소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지금 진행되는 부분도 충분히 존재하고 어제 통계를 보면은 저희가 1000명 가까운 입당자가 있었다 말씀드렸는데요. 오늘도 추이가 다르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아, 예, 먼저 좀. 13장에서 좀 공개된다는 말씀을 하신 거다 보니까 이분께서 아까 프레임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좀 성폭력적인 지급을 인용하는 게 또 다른 성폭력이나 자가에 있다는 생각이 제가 그래서 마찬가지로 말씀드렸지만 공공의 영역에서 참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굉장히 심한 욕설이나 굉장히 사회적으로 무리가 될 만한 음란성 발언을 했을 경우에는 그것을 공적인 영역에서 인용할 수 없어가지고 오히려 많은 국민들이 알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있다 그러면은 그거야말로 되게 당황스러운 상황일 것입니다. 과거 이재명 후보 본인이 가족 간의 관계에서 다소 불미스러운 일 때문에 지난 토론에서도 해명하셨지만 하셨던 발언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면 유튜브에서 우리나라에서는 보이지 않도록 처리된 영상도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가진 약간 역설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발언의 수위가 높고 성적 표현의 수위가 높으면은 그것을 공적인 영역에서 비판하는데 굉장한 곤란함을 가지게 된다는 것. 보도도 어렵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거는 좀 저희가 짚어봐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이재명 후보의 아들분이 하셨다고 알려진 그런 표현들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구약식 공소장에서도 확인된 그 4개의 발언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분이 하신 발언이 무수히 많을 텐데 검찰에서도 이 4개 정도는 사회적으로 용인되기 어려운 수준이다라는 판단으로 약식 기소를 했을 텐데 저는 그 중에 하나가 이번에 국민들에게 알려지게 된 것입니다. 저는 그리고 다시 한번 말하지만은 이것은 연좌나 이런 영역이라기보다는 이재명 후보가 이에 대해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해명에 성실했느냐를 다루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도박 금액이나 이런 것들도 저는 이것은 최근에 이번에 알게 된 것이지만 이재명 후보의 과거 해명과는 좀 수치적으로 차이가 있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뭐 멤버 유지 논문 같은 경우에도 국민들이 봤을 때는 상당히 심각한 부분이었겠지만은 윤석열 후보는 그에 대한 민감도가 좀 달랐고 그러다 보니까 그 뒤에 정권 내내 그런 것에 대해서 적시적소의 국민들의 정서에 맞는 발언을 하지 못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 취지에 좀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에 그러면 저 이재명 후보가 사실 지금 이미 투표가 시작이 됐잖아요. 이재명 후보에게 어떤 뭐 조치를 요구한다거나 어떤 답변을 요구한다는 게 있으신지 뭐 예를 들면 배우자라면 이제 김건희 여사 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에 대한 방안 같은 게 있었는데 이건 또 아들 문제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 부분 여쭙고 싶고 또 하나는 이제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 뭐 형사상 대응에 나섰다고 하셨는데 어떤 부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저는 이재명 후보가 사실 어제 무슨 뭐 혐오 발언이 어떻고 하면서 오히려 남을 훈계하듯 얘기한 것 자체가 굉장히 특이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재명 후보 본인 이번에 그 약식 판결이 난 문서를
김혜경 여사가 수령했다는 보도도 있긴 하던데 만약 그 보도가 사실이라면은 이 약식 판결이 난 내용을 아마 모르지는 않으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그런 발언이 존재했다는 것에 대한 입장 표명 대신에 그것에 대해서 검증하려고 했던 사람에 대한 만약 비판과 비난을 하려고 하셨다 그러면은 그것은 굉장히 잘못된 태도이다 이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민주당과 민주당 계열의 많은 스피커들이 이 사안에 대해서 어제 하루 종일 결국에는 그런 발언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그리고 오히려 이준석이 그런 부분에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취지로 그리고 또 뭐 여러 가지 이런 스피커의 입을 막으려고 하는 공격을 해온 바가 있습니다. 그 중에 뭐 수용 가능한 비판도 있겠지만은 분명히 이거는 하루만 버티자, 이틀만 버티자라는 생각으로 진행한 것도 있을 것이고요. 어제는 급기야는 뭐 국회 윤리를 통해서 뭐 제명을 시도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는데 저는 국민 여러분께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실제로 그런 발언이 있었다는 것이 확인된 그런 상황에 그것에 대해서 검증을 하겠다고 해서 질문한 국회의원을 제명하겠다고 나선다. 이것이 이재명식 독재가 아니고 무엇이겠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한 경각심을 국민들이 가지고 투표에 임하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뭐 요즘 뭐 유튜브 방송이나 이런 곳들 매일 방송을 하는 곳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분명히 어제 방송에서 본인들이 잘못한 내용을 오늘 방송에서 정정할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는 그런 유튜브 매체나 이런 곳에는 저희가 민영사상의 책임을 지울 수밖에 없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여기까지 할게요. 사전 후보님 단일화 관련 질문 하나만 드려도 될까요? 단일화 안 합니다. 예. 김문수 후보가 어제 계속 만나려고 시도했는데 좀 의도적으로 피하셨다고 봐야 되는지. 저는 전화기가 꺼져 있어서 사실 모릅니다. 예. 어쨌든 해당 발언을 이제 토론회에서 만나서 얘기할 때 후보님께서도 어떤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수만했다라고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실제로 그런 것들을 문제의식을 주시할 때 어떤 표현이 좀 여성의적인 표현들이 있다는 걸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것들을 이용할 때나 할 때도 그런 유리 부분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고려하신 것 같은데 결국에는 지금 하신 발언, 토론에서 하신 발언이 지금 우리나라의 그걸 이용할 때 유리적인 측면에서 부합하는 측면이었다고 보시면 차라리 그 기준이 명확했으면은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오히려 춘향이 뭐 하는 얘기다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비속어가 들어간 겁니다. 예, 거기서 뭐 춘향이와 무슨 관계를 했다 이런 게 아니라 아예 비속어가 들어간 발언 아니겠습니까? 그런 비속어가 들어간 발언 같은 경우에는 용인이 되고 만약에 이건 비속어가 아니라 오히려 굉장히 가치 중립적인 단어를 사용했는데 그것에 의해서 연상되는 것이 너무 기괴하다는 연상은 실제 발언이 기괴했기 때문에 연상되는 것이지 사용된 단어 자체는 굉장히 가치 중립적인 그런 단어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이번 기회를 통해 가지고 한번 논의해 봐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니 실제로 예를 들어 우리가 보도를 할 때도 언론인들께서도 보시면 굉장히 어떤 범죄자의 범행이 흉악하면은 그 보도 자체도 아무리 순화를 한다 하더라도 잔혹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누가 잔혹하게 사람을 살해했다. 그러면 아무리 표현을 정제한다 하더라도 그 보도에서 연상되는 것 자체는 잔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걸 가지고 우리가 언론인들께서 그런 어떤 잔혹한 사건에 대한 보도, 국민의 알 권리를 제약하면 안 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원문 자체가 굉장히 수준이 낮고 저열한 것은 그럼 앞으로 지적하면 안 된다는 것인지 이러면 오히려 욕을 하거나 아니면은 무리를 일으킬 거면 차라리 보도하기 어려울 정도로 정치인이 언급하기 어려울 정도로 큰 사고를 쳐라 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저는 당연히 뭐 그런 극한 논리는 아니지만은 저는 그 부분을 감안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할게요. 죄송합니다. 네, 하나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모든 등록 지금 전제 조건이 이재명 후보의 아들이 그 해당 댓글을 단 거다라는 그게 전제인데 일각에서는 그 아이디와 그 인물이 동일하지 않다라고 해명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예. 여기서는 그걸 이제 그 확인하시게 된 시점 계기 제보 같은 게 있었는지 그
그 약식 기소된 기소장을 보게 되면은 이재명 후보가 아들이 했던 그 발언들이 왼쪽에 어떤 아이디나 계정을 통해 가지고 했는지가 적시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익명화되어 있긴 하지만은 두 가지 다른 아이디를 가지고 그런 발언을 했다는 취지로 되어 있고, 사실 인물에 대한 기소기 때문에 그 약식 기소, 부약식 기소장에 그 발언들이 적시되어 있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검찰이 상당한 증거를 가지고 그 화자가 이재명 후보의 아들이라는 것을 밝힌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도 계속 예. 그 이제 민주당에 이제 정정 기회를 주신다 말씀하셨는데요. 네. 그 페이스북에 기사 하나를 어제 공유하셨는데, 예. 그리고 그 이후에 또 공유한 게 이제 이동호 씨의 약식 명령 네. 공소장이었잖아요. 근데 보면 그 엄밀히 따지면 그 기사에 언급된 그 카리나 씨 관련 댓글은 공소장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이 사태에서 가장 큰 피해자가 카리나 씨인 것 같은데, 그 후보께서 그 페이스북에 올리시는 바람에 심지어 얼굴도 그대로 나오는 그 기사를 올려가지고 더 피해를 키우고 있다, 이런 지적이 있는데 혹시 지금이라도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런 사건에 있어가지고 어느 누구도 추가적인 피해를 입는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근데 아시는 것처럼 해당 언론사가 가장 신속하게 그런 내용을 단독 보도하게 되었고, 실제로 사전투표가 이제 다음날 시작되는 상황 속에서 유권자들이 거짓 주장에 기반한 투표를 할 가능성은 상당한 우려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카리나 씨의 사진이 뜬다는 것은 당연히 이제 페이스북이나 아니면 여러 매체에서 사용하는 프리뷰 기능을 통해 가지고 해당 매체가 기사 내 사진으로 삽입한 그 사진이 뜬 것이지 제 의사가 반영된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안타까웠던 것은 그 시기에 다수의 언론에서 만약에 그 사실을 보도하는 상황이었다면은 저는 저도 그런 부분에서 다른 언론사의 기사를 선택해서 공유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좀 있긴 하지만은,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유권자의 알 권리,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사안의 시급성 등에 따라서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카리나 씨 등을 비롯해 가지고 이 모든 과정에서 만약에 다른 분이 피해를 입는다 그러면은 그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고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